자,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세금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리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가 조용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뒤집어지고 있거든요. 보유세 인상에 양도세 장기 보유 공제 축소까지 이 두 폭탄이 동시에 날아오고 있습니다. 집 한 채 있는 분도 여러 채 굴리는 분도 아직 무주택인 분도 전부 영향권입니다. 안전벨트 매세요. 시작합니다. 한국 부동산 세금 논쟁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보유세 올리자니 민심이 폭발하고 거래세 올리자니 시장이 얼어붙는다. 이 딜레마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은 오랫동안 취득세, 양도소득세 같은 거래 단계 세금으로 세수를 확보해왔습니다. 매년 반복해서 내야 하는 보유세는 정치적 저항이 워낙 거세서 역대 정권마다 건드리기 무서운 성역처럼 남아있었죠. 노무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서 본격적인 보유세 논쟁이 터졌고, 문재인 정부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대폭 올리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까지 얻는 말 그대로 보유세 더하기 거래세 동시 강화 콤보를 날렸습니다. 결과는요, 집값은 안 잡히고 세금 폭탄 체감만 늘어나면서 민심이 폭발했죠. 윤석열 정부는 반대로 핸들을 꺾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부세 완화로 대부분을 되돌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통계 충돌이 등장해요. 한쪽에서는 한국 보유세 실효세율 0.15%, OECD 평균 0.33%의 절반밖에 안 된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산하면 GDP 대비 2.37%로 OECD 5위라고 합니다. 같은 나라 다른 숫자. 어느 통계를 집어드느냐에 따라 결론이 180도 달라지는 이 마법 같은 상황이 바로 한국 부동산 세제 논쟁의 진짜 본질이에요. 자, 그럼 글로벌 비교로 넘어가 봅시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 부동산 세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꽤 독특한 구조입니다. 보유세는 선진국 중 낮은 편인데 거래세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OECD 2023년 통계를 보면 한국의 자산 거래세는 GDP 대비 약 1.66%로 집계 36개국 중 당당히 1위, OECD 평균인 0.35%에 무려 4.7배입니다. 집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에 전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미국과 비교하면 더 선명해집니다. 미국은 집 살 때 세금이 거의 없고 가지고 있는 동안 재산세를 꾸준히 냅니다. 한국은 정반대죠. 살 때랑 팔 때 막대한 세금을 물리고 그냥 들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이 구조가 낳는 문제는 명확해요. 팔면 세금 폭탄이니까 그냥 들고 있자는 매물 잠김 현상입니다. OECD도 오랫동안 한국의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 높여라고 권고해왔는데 이제 드디어 그 방향으로 정책이 움직이는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그리는 그림은 크게 세 축입니다. 첫째, 종부세를 올리되 똑똑하게 올립니다. 세율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과세 기준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 구조 전체를 재설정하는 방식인데요. 핵심은 1주택 실수요자 부담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면서 다주택자와 고가 자산 보유자에게 집중적으로 부담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내 집 한 채 있는 서민은 걱정 마세요. 집을 여러 채 쌓아놓은 분들은 이제 좀 내셔야 합니다. 라는 게 정부의 공식 메시지예요. 둘째,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손봅니다. 지금까지는 오래 들고 있으면 공제를 많이 받아서 세 부담이 확 줄었는데 이 구조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집 묵혀두고 팔면 세금 거의 없던 시대는 이제 끝난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더해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에 종료되었습니다. 이후에는 2주택자에게 기본세율의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셋째, 취득세 인하 같은 거래세 완화는 중장기 과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양도세 공제 구조 조정과 중과 재개가 우선이고 그 다음 단계로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가 순차적으로 따라오는 설계입니다. 그래서 언제 바뀌냐가 가장 궁금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유세 인상은 생각보다 훨씬 느립니다. 7월에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더라도 이건 방향 선언에 가깝고 실제 세율 변화는 입법 과정이 필요해요.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을 결정해도 실제 시행까지 최소 4년은 걸린다고 봅니다. 반면 양도세 중과 재개와 보유공제 축소는 훨씬 빠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요약하면 이겁니다. 보유세 폭탄은 천천히 다가오고 있고 양도세 충격은 이미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내 자산 전략은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다주택자는 연간 세부담이 크게 올라가면서 부동산 비중 축소 압력이 커집니다. 금융자산이나 해외 자산으로의 분산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죠. 1주택 실수요자는 직접 충격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장기 보유 전략의 세후 효과가 약해지는 만큼 금융자산과 연금 비중을 늘리는 조합이 점점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단기 매매나 갭 투자는 보유 공제까지 줄면 세후 수익률이 처참해지면서 매력이 급감합니다. 부동산은 점점 거래 대상이 아닌 거주와 장기 보유 자산으로 인식이 이동할 거예요. 고자산층은 국내 부동산을 통한 자본이득의 세후 수익률이 갈수록 낮아지는 구조에서 해외 부동산이나 달러 자산으로 분산하는 수요가 커질 것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집 여러 채 쌓아두면 세금이 쫓아오고 팔면 양도세가 기다린다. 결국 답은 똑똑한 분산이다. 변화는 두렵지만 제대로 읽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10년 후 자산 격차는 생각보다 훨씬 크거든요. 자, 여기까지 다 보신 분들 솔직히 말하면 이미 상위 5% 부동산 세제 이해도를 갖추신 겁니다. 근데 좋아요 버튼은 아직 안 누르셨죠? 그거 안 누르고 나가시면 나중에 세금 고지서 받고
아, 그때 그 영상에서 뭐라고 했더라 하며 후회하셔도 저는 모릅니다. 구독이랑 좋아요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저렴한 투자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제규어 오아시스를 찾아주세요.